2022년 8월 넷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정부 핵심 5개 부처 장관직을 비밀리에 공동 겸직한 스콧 모리슨 총리의 추유의 사태가 드러난 소식과 이에 대해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의 책임이 거론되며 법적인 공방이 가속화된 소식, 호주에서 4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호주 실업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의 핵심 5개 부처 장관직을 암암리에 공동 겸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드러났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사이에 보건, 재무, 재정, 내무, 자원부 등 내각의 핵심 5개 부처 장관직을 비밀리에 겸직 선서하고 공동 겸직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 모리슨 전 총리는 비상 권한을 갖기 위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었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다 해도 무려 5개의 장관직을 암암리에 공동 겸직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캐런 앤드류스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며 모리슨 전 총리의 정계 은퇴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전반적인 사과는 밝혔지만 관계자들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는 당내 동료 의원들에게 재무장관 및 내무장관직 공동 겸직은 불필요했다라고 시인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의 국정농단이다라는 정부 여당의 공세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당내 일부 전임 장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불미스러운 상황이 초래됐지만 당시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었고 자신은 5개 부처 장관의 권한을 사용한 적도 없다 하며 항변했습니다. 이처럼 스콧 모리슨 전 총리가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결국 법리적 공방으로 번져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당시 무려 5개 부처 장관직에 공동 겸직을 허가한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의 책임론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데이비드 헐리 연방 총독은 장관직 공동 겸직 선서는 헌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따랐고 연방 총독으로서 당시 연방 총리가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관직 선서 절차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행정 절차만 진행했지만 이 역시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 연방 총독실 및 당시 정부 법무당국의 법적 자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스콧 모리슨 전 연방 총리가 5개 부처 장관직을 공동 겸직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암암리에 처리한 것이 합법적이었느냐가 가장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호주 일자리가 2만 개 추가되면서 7월 실업률은 3.4%로 1974년 8월 이후 약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대해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에 공석이 많아지고 지속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 노동시장을 크게 압박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참여율 및 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높은 물가에 비해 임금 상승률이 낮아 노동 참여율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호주 소비 물가 상승률은 6.1%에 이르지만 임금 상승률은 2.7%에 그친 상태인데요.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분기별 임금 상승률은 0.7%를 기록하며 2014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인데요. 이에 대해 재무장관은 임금 상승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 기쁘지만 인플레이션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실질 임금은 여전히 매우 후퇴하고 있다는 의미로 생활비 압박 완화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파악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5월부터 3달 연속 각각 0.5%포인트 인상의 빅스텝을 단행한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률 수치는 사실상 현재 상황이 좋아 보이게 과대포장이 된 상태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구인 광고는 계속 증가하고 기업체들의 인력난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실업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비 인상을 임금이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정부가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가 특정 분야의 기술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배경에 소외된 학생 약 2만여 명에게 대학 입학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향후 2년에 걸쳐 간호사, 교사, 차일드케어 등의 분야에 2만여 개의 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대상은 지방지역 시골 출신, 원주민 배경, 장애인, 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호주인 등 어려운 배경을 지닌 이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4억 8,5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호주 노조협의회 ACTU는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해 이주민자들의 이주 및 트레이닝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은 자국민 일자리 보호에 좀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번 주장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만큼 부족한 호주 일자리를 대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ACTU는 임시 이주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가 만연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들 처우가 개선된다면 이민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정부 핵심 5개 부처 장관직을 비밀리에 공동 겸직한 스콧 머리슨 총리의 초유의 사퇴가 드러난 소식과 이에 대해 데이비드 할리 연방 총독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법적인 공방이 가속화된 소식, 호주에서 48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호주 실업률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